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웃으며 야, 너 왜 이렇게 늙었어? 라는 말을 툭 던집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어색하게 웃으며 아, 요즘 좀 힘들어서 하고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모임 내내 그 친구는 신나게 떠들고 노는데 나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맴 돕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그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 그때 너도 늙었다고 대받아칠걸. 웃지나 말걸. 내가 진짜 그렇게 늙었나?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면서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보통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그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나 스스로를 더 추궁하며 괴로워지는데요. 이런 실수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그런 공격에 대해 너무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음과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말이죠. 내가 분위기 흐리면 안 되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적은 절대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피하려 애쓰죠.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상황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깁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주변에 사람이 많고 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나 자신은 중요하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을 5가지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첫째,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어주지 마라. 상대가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오히려 상대에게 휘말리게 되죠. 화를 내려놓고 그 상황을 잠시 떨어져 보며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친절한 분위기였다면 무표정으로 한번 눈을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허허 하며 웃어주거나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허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평소와는 다른 표정과 어조로 반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 무슨 뜻이야? 정도여도 상대에게 선을 넘었다는 표현으로는 충분합니다.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서는 안 되죠. 둘째, 선을 넘었다면 5초 안에 짚어줘라. 몇 년 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남자 MC가 개그우먼 김숙 씨에게 아주 무례한 말을 불쑥 꺼냅니다. 남자같이 생겼네요. 라고요. 그러자 김숙 씨가 1초 정적 뒤 감정을 절제한 말투로 상처 주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MC가 아주 멋쩍어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무례한 공격에 대한 김숙 씨의 차분한 대처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무례한 사람들은 눈치를 나름 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 줄 만한지, 무시할 만한지, 놀릴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는 계속 건드리기 시작하죠.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하게 선을 넘었음을 짚어주어야 해요. 처음 말했던 동창 모임에서 너 왜 이렇게 늙었어? 라는 친구의 공격적인 말에 감정을 뺀 말투로 오랜만에 만나서 그 말은 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하며 순간 실언을 알아차리게 되죠. 괜찮은 사람이라면 즉시 사과할 수도 있죠. 사과는 아니더라도 나를 조금은 어려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 앞으로는 조심할 겁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면 무안함을 주어서라도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옷차림에 주의하라.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블링크라는 책에서 만남의 첫 2초 동안 우리의 무의식에서 섬광처럼 일어나는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는데요.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무의식적으로 결정하고 내 판단에 대한 근거를 나중에서야 찾으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2초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저급하고 경박한 옷 또는 지저분한 위생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말 한마디를 주의해서 한다 해도 얕보이는 일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샤넬의 창시자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모나 복장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죠. 인간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해서 겉모습이 아닌 내 진짜 모습을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클라크 과학센터의 심리학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요. 남성은 정장에 점잖은 넥타이, 여성은 드레스와 코트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경우 77%의 사람이나 들어주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지만 남자는 허름한 작업복을, 여자는 값싼 티셔츠와 현란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똑같은 부탁을 했더니 33%의 사람밖에 들어주질 않았죠. 즉 만만히 보이고 싶지 않은 상대와의 만남이라면 좋은 소재, 무채색, 봉제 마감이 단정한 복장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옷이더라도 후줄근해 보이는 스타일은 상대에게 나를 얕보일 빌미를 제공하게 되니까요. 넷째, 맡은 일에 실수 없이 철저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더 작게 평가하고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더 가혹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 뺨을 때렸다 할지라도 나는 뺨을 때린 결과 이전의 나의 감정의 과정 및 그 의도까지도 다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데, 내가 어떤 피해를 봤었는데 등등 말이죠. 하지만 같은 뺨을 때린 상황일지라도 타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때렸다라는 그 행동의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의도가 악하다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실수는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을 져야 하죠. 작은 실수라도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상대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 말이에요. 개인적인 관계일지라도 내가 맡은 일이 있다면 나의 일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철저하게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칠칠치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내 신조대로 산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은 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가수 화사의 경우가 그런데요. 화사는 사실 요즘 아이돌 다른 가수들에 비해 미모가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매력과 개성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요즘 외설적인 안무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슈퍼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화사이지만 데뷔 전에는 예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절치부심한 뒤 내가 세상의 미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 내가 또 다른 미의 기준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하죠. 친구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사춘기 또래 집단의 리더를 보면 내 신조가 확실한 아이들입니다. 내 기준이 확실한 것이죠. 뭐 딱히 예쁘거나 공부를 잘해야만 꼭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모르겠지만 자기 취향이나 색깔이 확실한 아이들은 친구들이 따르게 되고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또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나 스스로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답해 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삶의 신조가 있으신가요? 자신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원칙을 세우며 진짜 내 의견을 과감하게 표현해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관계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조만간 선생님의 처세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위 5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상황에서는 개구우먼 김숙 씨처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공격에 대해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습관을 바꾸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 훈련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나의 무의식에 프로그래밍된 반응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무례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뻔한 이야기지만 3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깨끗한 자연 음식 위주로 드시고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 3가지 훈련, 즉 숙면과 좋은 식습관, 꾸준한 운동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하루 나만 아는 작은 목표를 성취해 나가며 나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보세요. 분명히 바깥으로도 타인이 만만히 볼 수 없는 아우라가 표출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괴로우셨다면 사실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알아둘 점. 무례한 사람도 처음부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인 건 아니란 겁니다. 무례한 대접을 받았던 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언젠가는 무례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무례한 사람은 없고 무례한 상황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고요.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행복한 성장의 여정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